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안 먹는 아이가 그래도 먹는 게 있잖아요. 짜장면 좋아한다고 쳐요. 그러면 전 치료 방침이 이거예요. 짜장면 매일 주세요. 자, 오늘 학장님 왜 모셨냐면 야, 이게 도저히 의사가 썼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훌륭한 책을 쓰셨습니다. 최근에 기억 안아주기라고. 예, 제목처럼 이제 기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살아가다 보면 항상 왜 전에 경험했던 나쁜 기억이 있고 그걸 가지고 그 기억이 또다시 반복될까 봐 걱정되면서 미리 대비하는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복통이라든가 구토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환자들이 저한테 와요. 그럼 의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지어주거나 뭐 그러면서 이제 집에 돌려보내는데 그 아이는 좋아질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병이 없으니까. 마음의 병이었던 거죠. 그 기억으로 인한 마음의 병이 있었는데 그게 증상으로 나타났다고 어른들은 자꾸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알아주고 그 상황을 이해해주고 이 맥락을 다 풀어주니까 저절로 좋아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게 언젠가는 한번 책을 써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봤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책을 소개를 좀 해주시고 누가 읽으면 좋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그럴까요? 같아요. 이제 이 제목 자체는 기억 안아주기인데 내용은 나쁜 기억에 대한 얘기라고 보셔야 돼요. 자기가 가졌던 나쁜 기억을 이겨나가는 극복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이렇게 딱 보면 기억 안아주기니까 에세이집으로 맞아요. 또는 심리서적으로, 물론 심리 얘기가 제일 많이 들어있긴 한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일종의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 얘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예를 하나 들어주시죠. 혹시 이혜성 기자님은 학교에서 대변 볼 수 있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는 화장실 가는 게 좀 불편했었어요. 그렇죠. 왜 네. 불편했어요? 딱 그 수업 시간에는 가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쉬는 시간에 뭐 놀다가 딱 자리에 앉으면 화장실 갈 타이밍 놓친 놓치잖아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 혼나니까. 혼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무서우니까 참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이건 아닌데 싶을 때 막 거의 눈물을 흘려가면서 손을 들고. 그러고 나가면 중간에 애들이 웃죠. 맞아요. 창피하죠. 맞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한번 당하면 또는 몇 번 당하면 트라우마식으로 남아요. 그게 나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또 안 당하도록 자기는 아침에 대변을 보고 학교에 가려고 합니다. 학교 가서 대변 보기가 싫기 때문에. 그러면 아침에 배가 아파져요. 진짜로 아파져요. 그러면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대변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한 30, 40분 앉아있으면 엄마는 화가 나죠. 지각이야! 이러면서 또 빨리 학교 보내려고 그러고 학교 가서는 그냥 어떻게 참다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 나 화장실 그러고 뛰어들어가서 화장실 집에서만 보려고 하고 그 아이들은 배 아픈 쪽으로 복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게 돼요. 그러면 배 아파서 왔잖아요. 의사들이 그래요. 배 아프구나. 이거요 그냥 뭐 장염이에요. 가스 차서 그래요. 변비예요. 그리고 약을 줘서 집에 보내면 그게 뭐가 좋아지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쭉 풀어서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너가 배가 아팠던 이유야. 이게 좀 그다음부터 그 아이가 자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제가 그럽니다. 치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너 배 아파도 돼. 배 아파야지. 그 대변 봐. 아무 때나 봐도 돼. 그건 너의 권리야. 괜찮아. 어머니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생리적인 현상은 아이한테 맡겨주세요. 얘가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엄마 아빠의 마음도 이해해야 돼요. 이 책의 처음 시작은 나쁜 기억인데 인간이 보이는 가장 재밌는 현상, 흥미로운 현상이 손실 깊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먼 미래에 손실이 올까 봐 우리는 그걸 미리 대비하려고 하는, 결국 그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나는 손실을 피했는데 그 손실이 피한 게 남에게는 또다시 손해로 가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현상이 병원에 또 많아요. 옆집 아이가 폐렴에 걸렸어요. 오늘 우리 아이가 열이 나면서 목을 아파해요. 내가 엄마라면 무슨 생각이 들죠? 옆집 애랑 놀았나? 혹시 폐렴이 오면 오면 어떡하지? 만약에 워킹맘이라면 야, 우리 아이가 폐렴이 되면 자, 스케줄 다 빼야 돼요. 또 거기 가서 케어를 해야 되고 아주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선생님, 얘가 우리 옆집 아이가 폐렴인데 얘도 폐렴인지 한번 봐주세요. 근데 걔를 이렇게 진찰해본 의사는 에이, 못 감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오늘 그냥 조금 뭐 약 처방해드릴 테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엄마는 집에 안 가요. 폐렴일 거예요. 라고 믿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믿었으니까 제발 세게 지금 폐렴 아니더라도 센 약을 줘서 이 폐렴을 오지 않게 해주세요를 계속 주장을 하죠. 그럼 의사가 가만 듣다가 그래, 이게 보니까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혹시 내일 모레 글피에 폐렴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의사도 손해를 걱정해요. 네. 결국은 두 사람이 만족하는 하나의 솔루션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항생제가 돼버려요. 자꾸 미리 뭘 대비하기 위해서 의사가 항생제 처방을 하면 엄마도 기분이 좋아지고 의사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 그 약을 누가 먹죠? 아이가 먹죠. 근데 그 아이가 커서 진짜 큰 병이 걸렸는데 마침 무슨 항생제 내성이 생긴 상태가 됐다면 그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 정말 큰 고생을 하는 거죠. 그 책에 보면 맥락 찾기라는 또 맞아요. 표현이 있어요. 맥락 찾기를 통해서 다른 의사들이 치료하지 못한 환자를 해결했다. 뭐 이런 이제 플렉스 이런 부분도 좀 있던데. 어떤 아이가 있는데 태어날 때는 그래도 좀 크게 잘 나왔어요. 3.5kg로 잘 태어났는데 키우다 보니까 얘가 젖도 잘 안 빨고 빨긴 빠는데 잘 안 먹어요. 엄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설소대라고 하세요. 혀 밑에 네네네. 당겨 있는 그 근육 같은 게 거. 있지. 네네. 근데 그게 있으면 뭐 이 혀가 잘 안 돌아가니까 못 먹는다 그래갖고 어디서 그 얘기 들었다고 이 아이를 설소대 수술을 시키는 거예요. 깐난쟁이를. 깐난쟁이를. 근데 설소대 수술한다고 먹는 게 좋아지지 않아요. 당연하죠. 이 아이는 그냥 먹는데 관심이 없는 아이기 때문에 여전히 안 먹으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큰 병원에 가요. 얘가 안 먹는 거 보니까 뭐 속이 이상한 것 같아요. 속 좀 봐주세요. 그러면 의사들도 또 그거에 반응해서 그 아이를 내시경을 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아이를 내시경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당연히 내시경 하다 보면 그 아이의 그 위장 위액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거든요. 그럼 또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단명이 붙고 또 조직 검사했는데 우연히 그 호산구라는 게 있습니다. 알레르기를 보이는 그런 호산구가 좀 몇 개 보이면 우연이거든요. 그냥 이걸 보고 이거 알레르기성 무슨 위장관염인 것 같아요. 갑자기 진단이 내려져요. 그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한 1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먹는 약 막 줘요. 그럼 엄마는 되게 좋아합니다. 엄마는 원인이 밝혀진 거니까. 근데 약을 아무리 줘도 12주 이후에 전혀 낫지가 않아요. 가만 보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 아이 자체의 성향이 안 먹는 아이고 안 먹는 아이의 성향은 어디서 받았냐면 그 엄마였고 엄마도 어려서 안 먹었기 때문에 이 엄마는 더 마음이 불안해요. 나처럼 못 자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를 먹이고 싶은 거죠. 매일 그냥 쫓아내면서 먹이는 거예요. 그 아이는 계속 그 상황을 당하는 거예요. 나쁜 기억이 쌓이는 거죠. 나중에 엄마가 분유만 타려고 그래도 벌써 그 아이는 애가 이럽니다. 이게 뭐죠? 싫다는 의미죠. 네. 근데 그 아이한테 자유를 줍니다. 치료 방법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먹는 자유, 먹는 결정권을 걔가 쥐게 하는 거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리적인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먹고 놀고 자고 싸고. 어른들이 자꾸 이걸 건드려요. 나의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자꾸 건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경험하도록 해줘야 돼요. 이 아이가 스스로 경험하고 실수하고 창피당하고 혼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아이가 극복하는 걸 그냥 놔둬야 이 아이는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안 먹는 아이가 그래도 먹는 게 있잖아요. 짜장면 좋아한다고 쳐요. 그러면 전 치료 방침이 이거예요. 짜장면 매일 주세요. 싫다고 할 때까지 줘. 그 아이 물려서 못 먹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예를 들어 짬뽕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짬뽕 넘어가면 엄마가 그때 새 음식을 먹은 거니까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 사실 수십 개 다 변화가 되는 거고 그 아이는 다 먹을 수 있게 돼요. 이거는 그 기간 동안 엄마가 얼마나 잘 참을 수 있느냐. 맞아요. 맞아요. 그 책에 보면 기억을 세 가지로 나눠 놓으셨습니다. 네, 좋은 기억, 평생 가지고 가고 싶은, 그리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나쁜 기억.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완성시키는 좋은 나쁜 기억. 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좋은 네. 나쁜 기억. 사실 우리가 맨날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실수를 하면 그게 그 다음부터 그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는 발전되는 거고 이 나쁜 기억이 되게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기억은 가지는 게 좋은데 어떻게 극복하고 자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작지만 확실히 나쁜 기억을 좀
좋은 경험으로 바꾸는 방법도 얘기를 책에서 해주셨더라고요. 그 이야기도 조금 해주세요. 일종의 자기 합리화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아세요? 우리가 나쁜 기억에 왜 자꾸 당하냐면 자기가 그거에 자꾸 빠져들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믿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방식을 뒤집어 보는 거죠. 이게 별일이 아니었다는 거를 내가 계속 그걸 믿어야 된다고요. 그냥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게 너한테 크게 해가 되지가 않아. 한번 이겨볼래? 하면서 계속 그 마음을 자기 합리화를 시켜나가면 기억도 결국은 왜곡이 되기 때문에 기억이 왜곡되면서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고 또 하나는 망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심하게 당했던 것도 세월이 흘러가면 많이 잊혀져요. 맞아요. 근데 저는 좀 걱정이라기보다 그럼 이땐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느꼈던 게 책을 읽으면서 그 이제 변은비 때문에 고생하던 그 아이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완전 초반에 나오죠. 근데 한두 달을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약을 주면서 아프더라도 견디게 하고 그 한두 달 동안 또 아이가 아픈 걸 보면 좀 마음이 쓰여서 그 참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걸 참을 수 있는 어떤 부모님들한테 줄 수 있는 팁?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금 현재에서 자꾸 미래를 보는 네. 그거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한두 달이 아니라 정말 사실 1년도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아이한테는 결국 세월이 많이 흘렀을 때 아무것도 아닌 1년인데 우리 어른들이 못 참고 그 아이를 먼저 컨트롤하려고 제어하려고 들어가는 순간 그 피해가 아이 부모한테 온다는 거를 엄마들이 좀 알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계몽돼 갖고 어머니들이 카페 맘카페라 그러나요? 이런 데서 서로 공유가 되고 알게 되면 좀 많이 낮을 것 같기는 해요. 병원을 찾는 일도 좀 줄어들고. 매출은 더 줄어들고. 그 맥락을 다 엄마한테 이해를 시키려면 긴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짧게 설명하고 이 책에 다 써놨으니까 책 사세요? 다른 집 아이들도 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이 된다라는 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런 마음으로